자, 오늘은 몰드 시리즈 버전 2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먼저 설치 파일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데 이 링크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및 이동을 하면 이렇게 몰드 시리즈 2.0 폴더를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설치 파일을 받으면 되죠. 우선 그 설치 파일이 몰드 디자이너 2.0이 이제 16.2메가밖에 안 되죠. 몰드 엑스퍼트도 55메가, 몰드 엔지니어는 좀 커서 한 1.4기가 정도 되는데 다운받기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쉽게 내려받아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버전 2에서 많이 틀려진 거는 설치 용량이 굉장히 컴팩트해졌죠. 그래서 몰드 디자이너 같은 경우 59.9메가, 몰드 엔지니어는 워낙 들어간 게 많으니까 6.1기가, 몰드 엑스퍼트는 179메가인데 이건 뭐 설치하시고 윈도우의 엠밋 기능에서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죠. 59.9메가, 6.1기가, 179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거는 몰드 디자이너 2.0에서 경사핀의 충격 하중 계산하는 모듈하고 경사코와 충격 하중 계산하는 모듈이 추가가 됐죠.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성능 개선이 이제 많이 됐는데 몰드 디자이너 2.0은 일단 소스 코드를 전부 그 C로 바꿨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뭐 실제로 이따가 시연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몰드 엔지니어는 솔버에서 우선 CPU 코어를 뭐 거의 100%다 쓰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해석 시간이 아마 한 50% 이상은 단축된 것 같은데,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졌죠. 몰드 엑스퍼트도 이제 워낙 컴팩트하게 바꿨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약 한 20% 정도는 단축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UI 개선인데, GUI가 이전 버전에서는 이전 작업 환경 저장이 안 됐었죠. 그래서 그 이전 작업 환경 저장 기능을 추가를 했고, 또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작업 편의성 개선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좀 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치 파일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전 버전 설치했던 이력과는 상관없이 30일 동안은 모든 기능이 사용 가능하지요. 그리고 뭐 그 프로그램 제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트라이얼 버전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몰드 디자이너부터 들어가 보죠. 몰드 디자이너는 이제 아이콘도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빨리 뜨죠. 그리고 이렇게 모듈은 지난번 모듈하고 같은 모듈은 요 3단 금형, 다음에 스프링, 유압 실린더, 언더컷 방향, 슬라이드 스트로크, 경사핀 스트로크, 다음에 새로운 모듈이 바로 경사핀에 대한 충격 하중 계산하는 거 하고, 경사 코어에 대해서도 충격 하중 계산하는 모듈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버전하고 같이 서멀 스트레스 계산하는 모듈이 있고, 그 모듈에서 이 라이센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선 뭐 이렇게 우선 GUI가 저장이 된다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단 금형을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 놓고 다음에 뭐 얘도 이렇게 옮겨 놓을까요? 그리고 모두 닫았다가 다시 띄우면 얘도 여기 와 있고 3단 금형도 위치가 다 바뀌었죠. 자, 그렇게 이제 GUI가 이제 이전 작업 환경을 저장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디폴트 값을 가능하면 다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에 잘 몰라도 그냥 계산 실행 누르면 답이 먼저 나올 수 있게끔 디폴트 값을 넣어놨죠. 그리고 이제 3단 금형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지난번에는 웹브라우저 그래픽을 써갖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나오죠. 바로 이렇게 폴아웃도 저장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윈도우도 이렇게 전체 화면 했다가 다시 하면 도로 전체 화면 되지요. 얘도 이제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동 입력할 경우 지금 이렇게 두 개 비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수동 입력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500, 600, 그 다음에 300이 무시되는 거고 요 수동으로 질량 입력한 값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프 그리면 아까처럼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3단 금형도 상당히 GUI가 단순해졌고 또 퍼포먼스는 굉장히 빠르죠. 아무래도 C로 소스 코드를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 면에서 좋아진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스프링에 대해서도 GUI가 좀 더 단순화되고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초기 하중을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같은 경우 5kg인데 스트로크 50mm다. 그래서 스프링을 16파이에서 25파이 사이에서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선택하면 밑에 수식이 나오고 이때 초기 압축량을 10mm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10을 입력해 주면 하중이 자동으로 없어지죠. 그리고 검색해 주면 10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해 주면 초기 압축량에 따른 하중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밀판 같은 경우 200kg에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100mm다. 이번엔 뭐 스프링을 SWF로 바꿔서 50파이부터 70파이까지 수량을 4개 먼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70파이 쓰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하고 60파이 정도로 15mm 압축으로 초기 압축을 했을 때 하중이 200kg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방법이 수량을 6개로 키워보면 그때 이제 14.4928이 나왔으니까 초기 압축을 15로 해서 검색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하중 계산식까지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보다 먼저 상당히 이제 단순화된 걸 알 수 있을 텐데 우선 여기도 디폴트 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주면 계산해주면 출력 하중이
실린더 내경 32파이, 로드경 18파이에 대해서 70kg 압력을 줬을 때 정방향 하중을 가했을 때 출력 하중이 562.9kg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투영 면적을 600으로 하고 이제 정방향 고압용 70 요 조건이 같다. 그 다음에 사출 압력이 300kg다 했을 때 이제 검색을 해주면 고압용 실린더 63파이 내경에 로드경 35파이짜리가 이렇게 검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해주면 마찬가지로 80파이에 로드경 45파이짜리로 검색이 되는 거죠. 이때 예를 들어서 얘를 뭐 140으로 이렇게 해주면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쉽게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게 바뀌었죠. 다음에 이제 좌굴 화중 계산하는 것도 디폴트 값이 다 있으니까 우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쉽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렇게. 그리고 단면을 내가 사각 단면으로 바꾸고 두께를 뭐 2.3mm짜리로 바꾸면 이렇게 또 허용 하중 안전율이 바로 계산이 되지요. 이때 그래프 보면 이제 회전 반경이 워낙 커졌으니까 이 좌굴 하중 영향 받는 게 범위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좌굴 하중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밴딩 모멘트에 의한 나사산의 응력 집중 문제. 그래서 이것도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바로바로 답을 구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압 실린더도 좀 많이 개선된 모습이 있고, 다음으로 이 언더컷 방향, 스트로크, 충격 하중 얘네 5개가 바로 슬라이드하고 경사코어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데 대한 해법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언더컷 방향이 제품 외곽에 상승각 슬라이드로 30도로 작동 각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사핀 각도 15도 줬다 그랬을 때 계산해 보면 이 마찰계수 안전율이 1.2가 안 되니까, 이게 1.2가 안 되려면 약 경사핀 각도가 이제 8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1.2가 되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슬라이드의 스트로크가 지금 뭐 25파이 경사핀 홀이 26파이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0도고 내가 8도인데 스트로크 이거 줘도 좋고 이거 줘도 좋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주면 계속 계산을 하면 경사핀 길이가 이게 357.5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일 끝까지 해도 무려 한 312mm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경사핀에 가해지는 충격 하중이 어느 정도겠느냐? 이렇게 보면 얘가 30도고 각도가 8도, 그 다음에 경사핀 직경이 25파이, 얘가 이제 3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서 여기서 바꿔도 얘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편한 대로 어느 쪽에서든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때 만약에 슬라이드 질량이 20kg짜리면 여기서 20kg라는 얘기는
여기 뭐 스프링, 하중 이런 거하고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제 따로따로 분리할 때는 작동 하중 계수를 쓰면 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형패 속도는 금형이 닫히는 속도죠. 금형이 닫히는 속도는 이 디폴트 값 150으로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닫히는 거죠. 이 디폴트 값 150은 이제 뭐 NC 공작 기계로 치면 약 피드가 9,0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형패 속도를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변형이 거의 6mm가 되는 거고 최대 응력이 471메가파스칼이면 사실은 경사핀이 부러지게 되어 있죠. 항복강도 이제 초과하게 되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를 뭐 한 35파이 이렇게 주고 계산을 해도 최대 응력이 172메가파스칼이면 센티미터 제곱당 1.7톤이란 얘기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뭐 S45C 기준으로 열 처리된 상태에서 항복강도 범위 내이긴 한데, 그래도 1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얘가 반복적으로 그 하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하진 않죠. 여기서는 최대 응력이 150메가파스칼 이내에서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때 만약에 이제 경사핀을 2개 써서 슬라이드 무게를 2개 쓰면 이제 10kg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는 경사핀 직경도 30파이 하면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쓰지 말고 만약에 이제 경사코어를 쓴다 그러면 경사코어에서는 스트로크가 하강각이니까 여기서 30도가 되겠고 50mm 스트로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밀판 스트로크가 100mm면 계산을 해보면 경사코어의 각도가 30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번에는 경사코어의 충격 하중을 계산해 보면 하강각이니까 마이너스 30도를 주고 이 각도가 30도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질량이 경사코어 질량이 슬라이드처럼 20kg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로드 경을 예를 들어서 뭐 20파이 뭐 사각일 경우는 얘를 한 16 이 정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지요. 여기서 이제 요 길이가 150mm는 요 스트로크가 100mm니까 여기서 더 길어져 봤자 150mm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때는 최대 응력이 90메가파스칼, 변이도 0.3mm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그 언더컷 방향이 이 방향으로 30도가 돼 있을 때는 경사코어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컷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강각 슬라이드에서 작동 각도가 45도인데 잡힌 각도로 10도를 넣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 마찰력이 이제 이때부터는 무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사핀 각도를 15도 이상으로 조정하라고 이렇게 권고도 나오죠. 그 다음에
특이할 경우는 레일 및 체결부 강도하고 접촉면 관리 이런 걸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뭐 여기서 설명 나온 대로 15도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 이렇게 안전율도 올라가고 훨씬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사코어도 지금 뭐 여기서 이제 그냥 계산해 주면 이렇게 문안이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15도짜리다. 그러고 계산해 주면 경사코어 가이드 적용 시 마찰계수 안전율이 1.65471이다. 그러니까 경사코어 가이드를 적용을 하세요.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얼마나 될까요? 40도 정도 되면 이때는 가이드 적용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를 재검토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때는 경사코어 구조로는 가이드를 대더라도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하강각 경사코어도 계산해 보면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각도가 한 40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60도 이렇게 되면 자, 가이드 적용 시 마찰계수 안전율이 2.09775까지 이제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만약에 한 80도 이렇게 되면 이때는 가이드 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언더컷 방향 같은 거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계산해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 문제를 간편하게 결정하고 나아가서 이 하중까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모듈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뭐 이런 계산을 한 거를 그것보다 한번 이걸 보죠. 지금 이거는 일본의 아마 1차 벤더 이상이겠죠. 금융공장에서 이런 계산을 할 리는 없고 1차 벤더나 자동차에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조금 틀리긴 했어도 뭐 충격 하중을 나름대로 고려하려고 안전율을 이게 좀 15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아무튼 뭐 간단한 이론하고 이제 실험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전율을 15까지 이렇게 줘야지 어느 정도 안전한 설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얘겠죠. 얘같이 여기서는 이제 이 각도가 19도니까 얘가 19도가 되겠고 지금 요 각도는 10도를 줬죠. 10도를 줬고 여기서 경사피는 20파이고 이 길이는 114.92죠. 114.92. 그 다음에 슬라이드 코어 질량은 여기 얘네는 스프링 힘하고 그 다음에 구동할 때 드는 하중을 같이 묶어서 4.86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슬라이드 질량을 4.86 주고 작동 하중 계수 1 주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최대 응력이 46.63메가파스칼이 나왔고 변이도 약 0.1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그 경사핀의 굽힘 응력이 얘네는 3.03 kg 포스 퍼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여기에 약 10배 하면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0.3메가파스칼이 나왔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46.63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그래서 이제 허용 응력을 크게는 못 주고 64메가파스칼로 준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하기를 최대 응력이 150메가파스칼까지 괜찮다 그랬죠. 그거는 여기서 S45C의 항복점을 보면 노멀라이징 상태에서 메가파스칼로는 343,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는 3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열 처리한 상태에서는 490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50kg 퍼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이게 뭐 평균 뭐 평균이 아니고 한 30kg 퍼 제곱 밀리미터 또는 300메가파스칼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한 이 최대 응력이 150메가파스칼 이하면 괜찮다 하는 얘기가 안전율이 약 2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다 똑같지만 이렇게 좀 이제 계산을 조금 부실하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때 생기는 문제가 이렇게 안전율을 좀 지나치게 높게 줘야 된다는 거. 뭐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 마찰력 계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값을 이제 안전율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료 허용 응력을 6.4kg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했으니까 30으로 생각하면 안전율이 약 5배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를 몰드 엔지니어에서 얘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몰드 엔지니어에서 계산할 때는 여기 리프터 모듈을 꺼내서 여기서 이제 수직 동화중하고 축방향 동화중이 이미 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프터 모듈에서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20파이 114.92,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20, 길이가 114.92가 되는 거고, 그때 뭐 각도는 고려할 필요 없죠. 축방향 하중이 13, 수직 동하중이 32.5죠. 축방향도 하중이 13, 수직 동하중이 32.5. 다음에 요소 차수를 응력을 봐야 되니까 2차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러면 얘를 3번까지 했으니까 4번으로 저장을 하고 메쉬 만들고 메쉬 상태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본 다음에 점검해보고 솔버 인풋 파일 라이팅 하고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결과를 보면 우선 변이부터 보면 약 0.1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얘는 약 0.1이 나왔고 여기서는 0.12가 나왔으니까 이 유한 요소 해석한 거하고도 20%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우리가 주로 봐야 할 본미제 스트레스를 보면 46.5 메가파스칼이죠. 여기서 46.5 메가파스칼인데 여기선 이제
46.6메가파스칼 응력은 뭐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유한 요소 해석한 거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몰드 시리즈는 여기 경사핀 충격 하중, 경사코어 충격 하중 모듈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이 금형에서 기본적으로 좀 골치 아픈 계산들 그런 거 할 모듈은 뭐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향후 뭐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는 뭐 더 집어넣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서멀 스트레스 계산은 지난번하고 같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몰드 엔지니어에서 이제 이 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유압 실린더는 카탈로그 파일이 있는데 이 카탈로그 파일을 전부 그 엑셀 파일로 바꿔놨고 그 엑셀 파일만 편집하거나 추가하면 여기 스프링하고 유압 실린더하고 그 다음에 요 서말 스트레스에서 이 재질하고 얘를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이제 바꿔놨지요. 이제 그런 게 몰드 디자이너의 몰드 디자이너 2.0의 새로운 개선 사항이니까 이 정도로 몰드 디자이너는 이제 좀 마치기로 하고 이제 몰드 엔지니어는 이제 아까 그 퍼포먼스가 빨라졌다고 자랑을 했으니까 한번 보죠. 그래서 비교적 인터로킹도 있고 다음에 여기 컨택 해석도 해야 되니까 얘가 솔버가 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죠. 그래서 요 스톱워치 갖다 놓고 스톱워치부터 누르고 솔버 스타트 하면 스톱워치 누른 게 한 1초는 걸렸을 테니까 얼마나 걸린지 보면 뭐 1초 뭐 생각 안 해도 이 정도 계산이 한 12초밖에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얘가 12초 동안 계산한 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PC는 한 5년쯤 된 PC고 코어는 이제 8개짜리죠. 이렇게 그 해석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해석은 사실은 냉각 해석이 무려 이제 그 타이밍 시간 적분을 6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번 해석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또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도 이제부터 스타트하고 시작 누르면 이건 뭐 지난번에는 뭐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거의 한 3, 4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이번엔 60번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보죠. 지금 벌써 17번째, 18번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빨리 되는 걸 알 수 있죠. 절반은 이제 넘었고 40번 했고
50번 지났고, 이제 10번 정도 더 하면 되겠네요. 57, 58, 59, 60 끝났죠? 계산 1분 30초 만에 지금 이렇게 무려 60번 시간 적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띄워보면 포스트 프로세서를 열어보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온도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쭉 돌려보면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여기서 온도를 이제 포인트 라벨을 줘서 이렇게 주고, 다음에 해보면 상당히 포스트 프로세서도 엄청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온도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올라간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응력 계산, 응력 해석 중에서 얘가 이제 가장 복잡할 텐데, 그 코어 타입으로 인터로킹이 들어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형상도 코어가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XY에서 봐서도 각도도 있고, 이쪽에서 봐서도 이쪽으로 이제 각도가 있어서 이쪽 면이 가장 압력 하중을 많이 받는 경우인데, 또 한번 해석을 해보죠. 해석 시작하면 항상 한 1, 2초 정도는 제가 손이 늦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을 텐데, 이 해석도 굉장히 복잡하지요.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는 건데 반복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컨택 솔버가 돌아야 되니까 계속 반복 계산하면서 오차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마이너스 4승까지 줄였고, 자, 마이너스 5승까지 줄였고, 끝났네요. 그래서 이런 계산도 1분 12초 만에 계산을 끝낸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부위에서 100분의 4mm 정도 변형이 쪽 방향으로 갔겠죠. 그래서 얘를 뭐 조금 100분의 4니까 잘 안 보일 텐데 50배 확대해서 보면 여기 뭐 조금 여기가 이렇게 불룩해지는 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몰드 엔지니어도 상당히 빨라졌고, 몰드 엔지니어가 얘가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좀 한 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도크 위젯 글자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얘를 뭐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끄고 그 다음에 다시 키고 뭐 필요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다시 붙이고
얘도 이렇게 꺼냈다가 뭐 이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꺼졌으면 다시 이렇게 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갖다가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GUI가 다 이전 작업 환경을 저장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몰드 엔지니어도 기능은 이전하고 유사하니까 이 정도 끝내고 다음이 이제 몰드 엑스퍼트인데 몰드 엑스퍼트도 뭐 이렇게 GUI가 저장되는 거 GUI 저장되고 끄고 다시 띄우고 갖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가 조금 좋아졌는데 글쎄 퍼포먼스 좋아진 거는 몰드 엔지니어는 좀 확실히 나타날 텐데 얘는 워낙 이제 연산이 빨랐기 때문에 그렇게 확 나타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할 때 좀 나타날래나요? 플래시 계산해 보면 상당히 빨리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몰드 시리즈의 2.0 버전 소개를 마치기로 하죠.